자, 먼저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취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탠드에 올려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격하는 반대 방향에서 적이 다가온다, 사벨로 쳐내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식 사진에도 있는 포즈를 취해봤는데 사벨 두 자루를 휘두르고 있는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벨 두 개를 하나로 이어서 양날 모드! 역시 두 개 이었으면 이 정도 포즈는 나와줘야죠. 오늘 리뷰는 바로 하비재팬에서 오리지널로 발매하는 캐릭터 프라모델 시리즈 하비재팬 모델러즈의 VAX01 발라인 리뷰입니다. 오늘은 선행 샘플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발매는 2026년 5월 한국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99,0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프레젠스 월드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듯이 하비재팬에서 아예 새롭게 발매하는 오리지널 캐릭터 프라모델 시리즈입니다. 형식 번호 뒤에 01이 붙은 거 보면 이후에도 뭔가 바리에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체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재밌는 점이라면은 일단 구성에 스티커가 없습니다. 프라모델 조립하면서 스티커 없이 모든 색을 기본 파츠 분할로 구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도 보이는 전신의 빨간색 포인트라든가 곳곳에 있는 클리어 파츠라든가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도 다 분할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먹선만 딱 넣고 조립했는데 굉장히 멋지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죠. 또 메인 컬러가 하얀색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럼 두말할 거 없이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리뷰 구매 인증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중에 리뷰 영상 시청 후에 전용 링크를 통해서 발라인을 구매하신 구매 고객 중에 추첨을 통해 3분에게 하비재팬 프라모델 공구 세트 리퍼 플러스 세퍼레이터 증정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정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 정크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정크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런너가 똑같은 게 2장 들어가서 안 쓰는 파츠, 그러니까 런너 한쪽만 다 쓰고 한쪽은 조금 남는 파츠들이거든요. 그 중에 들어있는 게 일단 전용 폴리캡을 사용을 해요. 아예 새로 만들어진 폴리캡인데 고관절이나 어깨 관절 그리고 또 흉부 가동 관절 이런 부분들의 폴리캡이 하나씩 더 남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폴리캡 같은 거다 보니까 혹시나 본체를 도색하실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중에 뭐 파츠를 교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써주면 좋겠죠. 그 외에도 클리어 파츠들도 조금씩 하나씩 더 남거든요. 역시나 도색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여분이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일단 도색은 하지 않은 채로 딱 조립만 한 겁니다. 먹선만 넣었어요. 그럼 이제 본체 구성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교체용 손이 총 4종입니다. 주먹손, 완전히 쥐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장착을 해놨고요. 그리고 편손도 한 세트 있습니다. 편 모양 자체도 이렇게 손가락 적당히 구부러지면서도 날렵한 느낌 되어 있고요. 근접 무장을 주기 위한 무장손도 한 세트 있습니다. 이쪽은 손의 구멍이 조금 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격 무장, 라이플을 주기 위한 라이플 손도 한 세트 있습니다. 이쪽은 손의 구멍이 좀 더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지 손가락이 앞으로 좀 더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사격 무장인 포톤 아크 라이플! 각지고 되게 멋지게 생긴 라이플입니다. 손잡이는 아까 봤던 이 라이플 손으로 간단하게 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패널라인도 패널라인이지만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가 좀 두툼한 형상입니다. 밑에서 바라보면은 확실히 두께감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앞쪽에 보면은 총구도 굉장히 사각형으로 되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뒤쪽에 보이는 클리어 파츠 부분, 그러니까 센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클리어 블루 파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톤 아크 사벨! 클리어 블루 파츠를 사용하는 칼날이 한 세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과 뒤쪽으로 다 끼울 수 있고요. 이 자루 자체도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한 손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연결 파츠를 이용을 하면은 양날로도 쓸 수 있는 거죠. 편안하게 활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편안하게 클리어 파츠 딱 끼워서 꼭 이제 한 손 분리해서 쓸 필요도 없고 연결해서 한 손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메인 무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포톤 아크 버스터 소드! 본체보다 큰 사이즈의 버스터 소드입니다. 역시 뭔가 불타오른다 같은 그런 느낌을 내려면 이런 거대한 소드는 있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요. 손잡이부터 두툼하고 거대한 가드가 앞에 탁 가려져 있는 그런 느낌에다가 중간 부분도 하얀색이라든가 다크블루 파츠가 잘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칼날은 클리어 블루,
칼날 자체도 전부 다 클리어 파츠의 분할도 다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칼날 중간에 있는 이 하얀색 부분에 패널 라인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다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이 끝부분, 칼날의 끝부분의 형상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단순히 두 개의 파츠를 탁 붙여놨다가 아니라 가운데 파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가운데 칼날이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감싸는 방식. 그래서 좀 더 뾰족함이 살아난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도 두께감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확실히 이렇게 딱 날 쪽으로 봤을 때 칼날의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발라인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얀 메카에 빨간색의 포인트들, 곳곳에 있는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이 두께감, 덩어리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 덩치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이 진짜 멋지게 잘 됐구나 라고 느껴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두툼한 형상이 그대로 전달되는, 앞뒤 할 거 없이 다 멋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친구 스케일이 144분의 1 스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슬쩍 재보면 카탈로그상의 사이즈는 약 17cm거든요. 머리까지는 약 16cm 정도 되는데 이제 백팩이 좀 더 높아서 그쪽까지 가면은 17c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머리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굉장히 날렵하고 샤프하게 만들어진 디자인이 좀 인상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딱 정면을 바라보면 눈매부터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형태, 거기에 양 볼에 있는 덕트의 빨간색 파츠도 다 분할이고요. 머리 자체에 있는 모든 컬러가 다 분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옆을 봤을 때 살짝 노출되어 있는 이런 다크블루의 프레임 부분까지 전부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저 눈까지도 전부 다 클리어 블루로 잘 되어 있습니다. 얼굴 자체도 굉장히 잘생겼죠? 옆에서 보더라도 정말 다른 거 안 하고 딱 먹선만 넣은 상태인데도 굉장히 인상이 강렬한 느낌이 딱 온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되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은 흉부 정중앙에도 보면은 클리어 블루가 보이죠. 이게 양옆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다 파츠 분할이고요. 그리고 어깨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파란색 부분도 클리어 블루가 다 분할 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엄청 작은 부분인데도 뭐 스티커라든가 뭐 아니면은 부분 도색 이런 거 없이 전부 분할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흉부의 빨간 색깔의 요 날개 같은 형상의 분할 파츠라든가, 그리고 복부 쪽으로 들어갔을 때 흰 색깔의 외장, 그리고 다크블루의 그런 프레임 형상들 각지고 멋진 형태로 적당히 두툼하게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복부 아래쪽, 여기도 지금 파란색 클리어 블루가 보이죠? 이것도 엄청 작은 건데 이것도 다 파츠 분할이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다 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깨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이제 빨간 색깔의 포인트들이 큰 게 들어가기 시작했죠. 아래쪽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앞에서 보면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컬러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잘 보면은 이것도 재밌는 파츠 분할이 하나 있어요. 방금 가슴에서도 본 건데 가슴의 정중앙에 패널 라인이 깊게 파여 있는 이런 디테일적인 파츠가 있는데 이게 또 어깨에도 있죠. 같은 디테일을 하고 있죠. 이런 골반 쪽에도 있습니다. 스커트라든가 말이죠. 이거 백팩에도 있거든요. 백팩에도 있고 무릎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이게 다 파츠 분할입니다. 지금 요만한 파츠가 다 분할돼가지고 어깨 뒤, 앞, 가슴, 골반, 백팩, 무릎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깨 부분도 여기 안쪽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조립하면서 되게 신기하다 라고 느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 작은 파츠 말이죠. 그러면서도 어깨 위쪽은 매끈하게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팔 상박 쪽에도 요 외장 디테일은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테두리 전체적으로 감싸면서 양각으로 올라와 있는 디테일이 인상적이었고요. 디자인 자체도 어디 둥근 데 하나 없이 정말 막 각진 게 막 칼각으로 져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팔 하박 같은 경우도 팔꿈치에 빨간색 분할 다 되어 있고 프레임 노출 분할 다 되어 있고 패널 라인 먹선만 딱 넣었을 때도 적절한 입체감 보여주고요. 역시 개인적으로 이런 완전히 주먹손, 그러니까 구멍 없는 쥐손이 들어가 있는 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골반으로 가보면 앞쪽으로 역시 좀 두툼한, 가슴보다 더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상이긴 한데 역시 각진 부분들이 굉장히 메카닉적인 분위기를 많이 풍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보면 스커트가 옆으로만 평면적인 게 아니라 이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쪽으로도 평면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파츠 자체가 입체적으로 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프레임 노출이 있죠. 스커트 내부랑 분할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꽤나 조립하면서 이것까지 다 분할이네 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자체는 굉장히 넓고 큼직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 이 부분 역시 패널 라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어요. 이 끝부분부터 각진 형상부터 시작해서 패널 라인 흰색 부분에만 먹선 딱 넣었는데 깔끔하게 완성된 모습이 인상적이죠. 앞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정면을 향해 꺾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볼륨감이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결 자체가 안쪽 프레임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움직일 때도 큰 방해를 받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 사이드 스커트 역시 내부를 보면은 다 파츠 분할이 되어 있고 디테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도 한번 보면은 되게 옆에서 봤을 때 두툼한 형상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약간 뭐 에너지 탱크 같은 느낌으로 쓰나? 뭐 그런 형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위쪽으로도 이제 흰 색깔의 외장이 한번 크게 덮고 있는 것도 특징이죠.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은 다리는 진짜 허벅지부터 해서 라인이 그대로 다 발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잘 보면 이렇게 무릎 가동시켜서 허벅지를 보면 허벅지의 디테일 자체는 심플하거든요. 외장 자체에 뭐가 대단히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뒤쪽에 허벅지 쪽 외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이는데, 이렇게 무릎을 완전히 펴면 무릎 외장이 허벅지 중간 너머까지 그대로 덮어주는 방식이라 아예 무릎부터가 전체 라인이다 라고 해도 될 정도긴 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 빨간 색깔 포인트라던가 이 뾰족한 샤프한 디자인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무릎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디테일 파츠 여기도 분할되어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 되게 겹겹이 외장들이 막 쌓여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여기 작은 빨간색, 아래쪽 발목 작은 빨간색 역시나 다 분할이고요. 외장 자체에도 패널 라인이 은근 많은 편이어서 먹선 딱 넣기만 했는데 꽤 멋진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없는 데는 적당히 없어요. 아까 허벅지도 허벅지지만은 이렇게 주변에 뭐가 많으니까 이런 무릎 중간이라든가 정강이까지도 특별히 패널 라인이 더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옆에서 봤을 때 실루엣 자체는 각진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는 이 스러스터 형상 부분이 되게 두툼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위에다가 외장 씌워서 그러면서 노출시킬 땐 노출시키면서 만들어둔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다라고 하고 싶네요. 그리고 발 자체도 작은 편이긴 하지만 접지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뒤꿈치까지 확실하게 다 뒤로 처지는 무게를 잘 잡아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발바닥 보면 발바닥에도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도 한번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 발라인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이 백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면 이제 어깨 라인이랑 뭔가 일체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어깨의 연장선 같은 느낌, 이게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뒤쪽에서 보면 확실하게 이 중간 부분이 부스터 부분이고 이 바깥쪽도 약간 스테빌라이저 같은 느낌으로 역할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은 약간 보조 스러스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중앙에도 메인 스러스터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바로 중앙에서 한 칸 와 보면 있는데, 여기가 약간 프로펠런트 탱크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걸 빼면 여기 무장 수납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버스터 소드, 라이플 다 수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장을 다 손에 들었을 때는 요거를 끼워준다 라는 느낌인 거죠. 백팩에서 그래도 좀 요거 신기하네 했던 건 또 여기입니다. 분할인데요. 분할이 정말 잘 되어 있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데까지도 분할이 되어 있어요. 지금 빨간색 파츠 부분, 이거는 흰색 파츠에 딱 이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빨간색 파츠를 여기다 넣은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조립하는데 야, 여기도 이렇게 분할했네, 저기도 저렇게 분할했네, 야, 이렇게까지 분할을 해줘? 하면서 조립하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백팩 자체는 다 중간중간 관절이 있습니다. 여기도 볼 조인트로 바깥쪽 파츠 움직일 수 있고, 중간 파츠도 볼 조인트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아까 무장 수납 조인트라고 했던 부분도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고 내리고 할 수도 있겠고, 백팩이랑 바로 연결된 부분 역시 축관절로 들고 내리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볼 텐데, 아마 딱 디자인만 봤을 때는 가동이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 너무 두꺼운 거 아닌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친구 상상 이상으로 유연합니다. 일단 목 자체는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턱을 앞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어주면은 간섭 없이 고개도 돌릴 수 있어요. 꽤나 많이 돌아가는 형상이고요. 이중 볼 조인트니까 이렇게 고개를 크게 들고 크게 숙이는 것도 만들 수가 있죠. 숙이는 거 엄청 많이 숙여지죠. 예, 머리 앞쪽으로는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확실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어깨 자체는 연결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 어깨가 꽂혀 있는 부분이 역시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뽑혀 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은 안쪽에서 프레임이 살짝 뽑혀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팔을 들고 하면은 좀 더 많이 팔을 앞쪽으로 모아줄 수도 있죠. 그리고 어깨 자체 외장도 크게 가동을 해서 팔 옆으로 드는 것도 뭐 크게 제약 없이 들어줄 수 있어요. 팔 상박에 회전축이 들어가 있어서 회전 자유롭고요. 팔꿈치가 단일 관절인데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90도 이상 크게 굽혀지는 모습이고요. 손목 자체는 볼 조인트. 그리고 허리 자체는 회전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는 게 보이죠? 거의 90도 좀 안 되게끔 돌아가거든요. 엄청 많이 돌아갑니다. 기본 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흉부에서 허리를 숙일 수 있는 축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엄청 많이 움직이는 형태죠, 지금. 대신에 좌우 스윙은 따로 없어요. 그리고 고관절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스커트들, 뒤쪽 스커트는 들고 내리고 축으로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살짝만 뽑아주면 볼 조인트를 통해서 크게 움직이는 것도 알 수 있죠. 옆쪽으로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 스커트는 좀 아쉬울 수 있는 게 볼 조인트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앞쪽에 일단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대로 다리의 축을 통해서 다리를 들어줄 수 있고 옆으로 드는 것도 꽤나 많이 들어지는 형상이죠. 앞으로 드는 게 좀 아쉬울 수 있긴 한데 단순히 축만 쓰지 말고 이 축 이동 기믹을 써서 골반이 앞으로 쭉 빠져나오면 방금보다 더 들어 올린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벅지 회전축 역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무릎은 단일 관절이나 완전히 지금 종아리랑 허벅지랑 닿을 때까지 크게 가동을 합니다. 90도 좀 더 가동을 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발목은 회전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요. 발목을 뻗거나 굽히는 쪽 역시 이 볼 조인트가 담당을 하고 안쪽으로 꺾을 때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앵클 가드 주변 파츠 같은 게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편하게 만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고관절만 보면은 무릎 꿇기가 될까 싶었지만은 공식 사진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 각도를 좀 더 벌려서 무릎 꿇기를 만들 수 있다. 생각보다 멋지다. 오히려 그 두툼한 것들이 더 이렇게 모여있는 느낌이 돼서 그런가 더 덩치가 있어 보이는 느낌도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보기 전에 무장 수납 방법도 한번 알아봅시다. 아까 백팩에 파츠를 떼어내면 조인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파츠만 그냥 떼어내면 이 조인트가 밑으로 내려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위로 좀 조인트를 올려줍니다. 먼저 포톤 아크 라이플. 이 라이플 같은 경우는 손잡이 위쪽에 마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개를 벗겨주면은 구멍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구멍을 조인트에다가 끼워서 수납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편하게 끼워서 수납할 수 있고요. 다음은 포톤 아크 버스터 소드. 이 버스터 소드 역시 마찬가지인데 손잡이 가드 부분에 이 앞뒤로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구멍에 어디든 끼워서 수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납. 두 개의 무장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들을 다 등에다 수납하더라도 접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잘 서 있기도 하죠. 자, 그럼 이렇게 오른손에 라이플 들려주고 바로 한번 본격적으로 포즈 취해보도록 하지요. 아까 가동 자체는 의외로 굉장히 유연한 걸 알았으니까 라이플 액션부터 가보죠. 참고로 스탠드 같은 데 올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허리 뒤쪽에 보면은 3mm 구멍이 있습니다. 여길 통해서 해주면 되는데 뒤쪽 스커트가 조금 이제 두툼한 편이라서 스탠드 끼울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취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탠드에 올려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격하는 반대 방향에서 적이 다가온다. 사벨로 쳐내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공식 사진에도 있는 포즈를 취해봤는데 사벨 두 자루를 휘두르고 있는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벨 두 개를 하나로 이어서 양날 모드. 역시 두 개 이었으면 이 정도 포즈는 나와줘야죠. 그리고 대검을 들었으면 역시 해봐야 하는 그 포즈. 공식 사진에서는 이제 반대로 되어 있긴 하던데 일단 저는 전형적인 각도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스탠드에도 올렸고요. 의외로 다리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각도라든가 전반적으로 관절이 유연하기도 해서 딱 지금
샤프한 구도 잡기, 그러니까 포즈를 잡을 때 각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각도 만드는 거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관절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이번엔 그 버스터 소드를 크게 휘둘러서 탁 베어낸 직후에 착지 탁 피니쉬 뒤에서 여기서 펑 터지고 있고 그런 느낌으로 역시 버스터 소드 정도는 들고 있어줘야 이 친구 또 멋이 사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지금 팔 각도, 검의 각도는 똑같은데 시선 처리, 다리의 형태만 좀 다르게 꺾어주기만 해도 지금처럼 좀 찌르기 하러 이렇게 달려드는 느낌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연출하기 나름인 거죠. 그리고 뭐니 해도 버스터 소드인데 이런 식으로 어깨에 탁 들쳐매는 이런 액션도 한번은 해봐야겠죠. 그리고 거대한 버스터 소드지만은 이게 제가 마음에 드는 게 관절 강도가 되게 적절해요. 딱 자기의 무기들, 자기가 짊어진 장비들 이런 거에 처지지 않아요. 되게 강도가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 버스터 소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게중심이 검날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손목이 볼 조인트 같은 경우면 막 처지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처지는 거 없죠. 어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마무리는 이렇게 무장을 딱 거치하고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비제펜의 하비제펜 모델러즈 VAX01 발라인 리뷰를 해봤습니다. 선행 샘플로 리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한국에는 이제 정식으로 발매가 되진 않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조만간 발매할 예정이라고 해요. 일단은 소감을 좀 이야기해보자면은 처음에는 뭐 큰 감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만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립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분할이 너무 잘 돼 있네. 우와, 이 디자인상 묘하게 복잡하게 생긴 되게 밀도 있는 디자인이란 말이죠. 그거를 다 파츠 분할로 구현을 했구나. 와우,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립 자체가 대단히 막 지루하진 않았다. 그리고 완성 후에 지금 만져보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액션 취하고 이야기했지만 관절 강도가 되게 적절하게 조절돼 있어요. 포즈를 취했을 때 관절이 적절히 처지지 않을 정도, 딱 그 정도의 강도 아주 적절했고요. 좋았고요. 그리고 장비를 전부 다 백팩에 수납을 하더라도 이제 뒤로 처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접지가 확실하다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디자이너분도 이전부터 활동하던 또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분의 팬이라 그러면 또 추천할 만하겠고요. 또 저처럼 저런 대검 무기라든가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들에게도 강추해봅니다. 이게 확실히 밀도 있는 디자인에서 저런 유연한 관절로 인한 멋진 액션, 좀 큰 액션이 나왔을 때 매력이 팍 터지거든요. 얘가 딱 그러더라고요. 괜히 저런 버스터 소드 같은 대검류를 추가한 게 아니다. 아주 좋았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쉐.